자, 오늘도 제가 이동하면서 녹음하면서 노이즈가 많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한국에서 배운 습관으로 당신이 차가운 대접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미국식으로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로 조그만한 그런 뭐랄까 파이 같은 거, 크림이 들어간 그런 파이 같은 걸 하나 시켰어요. 하나 시켰습니다. 하나, 맛만 보려고 하나를 시켰는데 3개를 주는 거예요. 3개. 저는 제 주문이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밥을 먹고 영수증을 보니까 하나로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디저트 하나 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3개를 줬어요. 3개.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제가 항상 이런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코드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첫 해에 미국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인종차별을 당한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분명히 옆에 나보다 늦게 온 백인이 걔가 시킨 뭐 커피, 뭐 예를 들면 라떼를 시켰어요. 걔가 시킨 라떼가 나도 라떼를 시켰는데 걔께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늦게 나옵니다. 그럼 많은 생각을 하겠죠. 뭐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인가? 그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백인 테이블에 앉은 애는 똑같은 거 시켰는데 샐러드를 걔를 더 많이 줘. 많이 주는데 나는 별로 안 줘. 이게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인가? 그죠?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습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고객이 왕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면 내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인 거예요. 갑인 내가 커피를 시킨데 그 바리스타는 을인 거야, 을. 그러니까 을이 어디서 나한테 친절해야 돼. 말도 상냥하게 해야 되고 눈도 내리 깔아야 돼요. 요거마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상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다 물들어 있는데 모두가 물들어 있으면 이게 잘못된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무례한 거, 손님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 커피 시킬 때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내가 돈 주니까 내가 갑이고 너는 내 돈을 받으니까 을이야, 내가 너의 위에 있다, 요런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양의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 근데 이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사상을 하냐면 이제 동양의 사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이제 수직적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제 동양도 왕권 제도가 있었고 서양도 왕권 제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동양의 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 그래서 본인이 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그 모든 것을 왕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서양의 영미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킹제임스 영문 성경 책을 읽으라고 권하죠. 킹제임스 영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 킹제임스 영문 성경의 그 서론을 읽으면 돼요. 서론을 읽어보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이게 1611년에 편찬된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편찬이 아니라 번역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된 건데, 그러면 당시에 사실 중세란 말이에요. 1611년이면, 그쵸? 그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번역을 완료했고,
그 성경책을 이제 왕에게 이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선언에 써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신하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라고 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편찬사에. 근데 이게 이 동양의 그 뭐랄까 왕권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은, 영국인들의, 정확히 말하면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여기서 그 기독교인들이 주님, 주여 하잖아요. 오, 주님 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드란 뜻이에요. 로드는 뭐냐면 이 서양에서,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킹을 뜻하는 그 표현이 로드예요. 주님. 그죠? 근데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신하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왕에게 바칩니다. 근데 왕이 그때 이제 제임스 국왕이 왕이었어. 왕인데 제임스 국왕이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성경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린스라고 표현합니다. 프린스는 뭐냐면 왕자예요. 왕이 아니라, 왕은 이제 그 절대 군주를 킹, 로드 뭐 이런 거거든요. 로드가 킹이에요. 그런데 그 킹, 즉 로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제임스 국왕 자신은 프린스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왕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하들이 생각하고 있던 왕,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등을 기본적으로 구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를 보면은 그 왕권과 의회,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들의 어떤 리더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의회라는 거는 이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백성들의 그 대표자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민주적인 더 민주적인 그런 시대가 온 거고, 왕이 사라지고 이제 더욱더 민주적인 그런 사회가 온 거잖아요. 하지만 영국 보면 아직도 왕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한국은 워낙 조선의 그 왕이 워낙 그렇게 군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뭐 이렇게 뭐 영국처럼 그 왕실을 존재해 놓자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고 인간은 다 비스무리 평등한 거예요. 하지만 롤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위에 굉장히 높은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군 가면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군 장성들이랑 같이 오피스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미 동맹군이니까 이제 저는 사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장군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일할 때는 장군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퇴근하고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이런 미군 장성들이 나타나거든요. 뭐 저도 퇴근하고 뭐 군대 안에 있는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할 때 이제 미군 장성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퇴근하면은 이제 업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 하이탐 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되게 쿨해요. 어떻게 장군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하지만 일을 할 때 다시 내일 업무로 돌아가면 이제 장군은 어떤 그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런 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서구인들의 개념이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왕정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책에 한번 서론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론을 영어로 적혀 있는데 그 번역한 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신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이제 왕명을 받고 제임스 국왕의 왕명을 받고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걸 편찬하면서 편찬사가 서론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영미 문화가 이렇구나 진짜 이해가 잘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런 서양인들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 이거를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도 본인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갈 때 주문을 할 때 이제 내가 갑이거든 이거예요. 내가 갑이니까 뭐 나는 무슨 커피 주고 뭐 휘핑크림을 얹고 뭐 발음은 되게 좋아 한국 사람들 막 그리고 커피 다 알아. 그런데 그 태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갑질은 특유의 이제 동양적인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갑질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한국에 살다 온 님의 그 태도가 그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빨리 이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아시겠죠? 그 코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는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대우가 좋아요. 뭐 팁도 뭐 항상 주긴 하지만 팁 몇 분 때문에 또 그런다기보다는 진짜 싫은 거는 이제 미국은 이 부자 나라잖아요. 돈이 많은 나라라서 이제 물론 팁을 많이 주는 사람이 더 친절하게 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진짜 손님인데 진짜 좀 이렇게 무례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잘 대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님들이 당연하다고 몸에 익히고 있었던 그 손님은 왕이다. 이 내가 갑이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돈 주니까 나한테 상냥하고 눈 내리 깔아야 된다. 요런 사상 자체가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한 손님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의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식당의 종업원들은 언제든지 그 특정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적혀 있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질하면은 너네들은 여기서 뭐 못 먹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랑 그 고객이 이 평등한 그런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 아시겠죠? 기독교의 그 컬처를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거.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 일본에서 온 생각이에요. 일본에서 온 생각이라 해서 또 일본에다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에서 온 게 또 한국에서 온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면 그 고대 백제인들이 백제와 그 가야인들이 그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문명을 건설한 거잖아요. 그 한반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또 일본에서 왔다라고 또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일본과 이 한반도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거를 자꾸 서로 가진 단점을 흉보이기 때문에 저건 일본에서 왔다 막 이러고 저건 또 일본 사람도 저거 한국에서 왔다 막 그러는데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백제와 백제 유민 가야 유민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세웠고 그 후에 이들이 강대해져서 조선을 집어삼켜서 조선의 총독부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다.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뭐 그전에는 뭐 임진왜란으로 막 전쟁 많이 했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손님은 왕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넘어온 개념은 맞긴 맞아요. 일본 근대에서 일본이 이런 어떤 일본식 비즈니스 같은 거를 일본에서 많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이거를 이제 조선인 유학생들과 혹은 이제 그 해방 후에는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배워온 거죠. 일본이 이제 쉽게 유학 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이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사무라이 시절부터 오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손님을 오갸쿠 사마라고 합니다. 오갸쿠.
자, 근데 이게 완전 존칭이에요. 자, 손님 객, 한자로 손님 객을 일본어로 갸꾸라고 합니다. 갸꾸. 그럼 앞에 오를 왜 붙이냐면 오는 존댓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님이란 뜻이 손님님. 그러니까 오갸꾸 하면은 이제 갸꾸를 이제 약간 이렇게 존대하는 존댓말인 거죠. 근데 뒤에 사마를 왜 붙이냐면 오갸꾸 사마. 자, 사마는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 일본 특히 불교에서 이제 최고의 승려를 이렇게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사마. 그러니까 약간 부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갸꾸 사마는 이제 손님님 하면서 손님은 완전히 이렇게 완전 왕대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라는 그 일본어는 그 일본 불교에서 그 절의 이제 최고 승려 뭐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뭐 사무라이 시대의 군주 뭐 이런 최고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 오갸쿠 사마 이게 일본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손님에 대해서 존대하는 사상이 생겼냐? 아주 간단합니다. 칼을 차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님 사무라이들이 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자치권과 그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영토, 자기네 그런 그 영주라고 하죠. 영주가 있는 영토 안에서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칼을 들고 다니는 사무라이들은 그게 뭔가 예법에 어긋나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즉결 심판할 수 있어.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식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손님을 왕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죠. 일본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야. 칼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칼 안 맞으려면 이 상인들은 이제 이런 손님보다 항상 이제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칼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존댓말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문화에서 시작한 건데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한 게 이제 일본이죠. 손님은 왕. 그거를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해서 이 자본주의에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그게 한국으로 건너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식 자본주의와 이 미국식 자본주의는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가 성장을 분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의 자본주의의 뿌리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거는 성경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 우파 경제학의 기본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은 이제 반성경적인 거고,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즉 개인의 어떤 자유를 무한히 그 제공할 때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사회는 발전한다. 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 서구 문명을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이뤘거든요. 아주 잘 이뤘죠, 일본. 근데 그 사무라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전통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본주의는 그 서양에서 오는 그런 자본주의를 베끼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사상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일본의 자본주의랑 미국의 자본주의는 많이 다르죠.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또 한국은 이제 식민지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본의 사상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사실 서구적이지 않아요. 서구적이지 않고 이제 서양과 동양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살다 하더라도 막상 미국에 건너가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손님 위에 죄송합니다.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 미국은 아시겠죠? 근데 손님인 왕이라는 사상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 일본의 제가 말 실수하냐 제가 그 미국의 그런 그 커피숍 종업원이나 식당 종업원들은 열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열받아서 대우를 아주 안 좋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오시면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내가 갑이니까 내가 돈 주니까 깨갱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종업원한테도 이렇게 매너가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을 인간적으로 대접해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기요 하면서 뭐 잘 지내시죠? 뭐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려 해요. 지난번에 뭐 오셨을 때 서비스가 너무 좋았고 여기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서로 잘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은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막 그런 거잖아요. 막 뭐 개인 방송 짤로 막 도는데 막 무슨 손님이 막 뭐 실수했다고 막 종업원 싸대기 때리고 막 무릎 꿇으라 그러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손님 왕 아니에요. 손님은요,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도 하인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남이 필요한 그 물건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 그 일본에서 온 그 오갸쿠사마의 그 개념은 매우 비질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손님은 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맨날 보면은 뭐 일본을 미워하고 막 일제 잔재를 맨날 없앤다고 하면서 잔재 안 없애잖아요. 그죠? 그 일본이 그렇게 미우면은 그 손님은 왕이라는 그 오갸쿠사마 정신 왜 그렇게 빨리 안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오갸쿠사마가 아니에요. 그냥 영어로 그냥 커스터머, 아시겠죠? 그냥 손님, 아시겠죠? 왕이 아닙니다. 왜 사마를 붙여요? 이거 굳이 영어로 이렇게 오갸쿠사마, 손님은 왕, 뭐 이런 거를 굳이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하면은 뭐 이거죠. 뭐 커스터머 컴마 뭐 로드 오브 뭐 어쩌고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손님이 어떻게 왕이에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미국인들의 시선, 그거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못 익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다.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 당했다. 식당 갔는데 옆에 백인들은 빨리 뭐 주문한 게 나오는데, 그리고 뭐 샐러드도 더 큰 거 주는데 나는 조그만 거 주고 늦게 나오고 불친절하고. 인간의 속성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에게 이제 우호적이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그 결과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서양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반면에 이제 동양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 왜 그러냐면 동양의 철학 때문이에요. 동양 철학 사상,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자백과 사상들이 다 언제 나온 거냐면 전쟁터에서 발생한 거예요. 전쟁. 춘추전국 시대에 사람이 막 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이 너무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나왔던 사상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을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자연 발생한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신의 계시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기본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계시, 아시겠죠? 성경을 적은 저자들이 인간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받아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제 하면은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잘 듣고 그거를 나의 삶에 잘 적용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